안녕하세요. 예꿀TV 퍼플쌤이에요. 우리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나무를 다양한 형태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었죠? 그림 많이 그려봤나요? 나무 그림 많이 그려본 친구들은 우리 그 그림을 선생님이랑 같이 칠해봅시다. 안 그려본 친구들은 지금 다양한 나무를 한번 그리고 준비해보세요. 오늘 오일 파스텔로 먼저 칠하고 색연필, 수채화로 칠하는 것도 다 보여줄게요. 오일 파스텔 없는 친구들은 집에 있는 크레파스 사용하면 돼요. 일단 우리 플라타너스 나무 기둥을 한번 칠해볼까요? 선생님이 지금 나무 기둥에 색칠할 색깔들을 좀 여러 개 꺼내고 있죠. 나무 기둥에는 의외로 회색빛도 많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색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플라타너스 나무의 기둥을 한번 칠해 볼게요. 이렇게 휴지로 문질러서 좀 색을 자연스럽게 섞이게 해줘도 좋고 꼭 문지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무늬 말고도 계속 색을 바꿔주는 이유는 껍데기를 다 그려준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뭔가 껍데기들이 덕지덕지 있는 모양으로 색을 조금씩 바꿔주면서 색칠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런 작은 잔가지들은 그려주지 않고 색칠할 때 이렇게 더 많이 해줘도 좋아요. 친구들 이런데 연필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걸 다 하기가 힘들어서 포기하거나 색칠하기 싫어하는 친구들 있어요. 처음부터 나는 그냥 바로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로 해줘야지 하고 비워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더 보태주면 되겠죠. 아주 많은 가지가 필요하거나 아주 많은 잎사귀가 필요할 때는 일일이 다 연필로 그려줄 필요는 없어요. 플라타나스 잎사귀를 여기다가 좀 또 그려볼까요? 몇 가지만 매달려 있는 것처럼 한번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자, 이것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나뭇가지를 모두 다 그려주고 색칠하려고 그러면 조금 힘들 수 있겠죠. 사실은 플라타나스 잎은 끝에 이렇게 좀 뾰족뾰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다 자세하기는 좀 힘드니까 칠하면서 조금 울퉁불퉁하게 칠해주는 느낌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무의 아랫부분의 잎사귀들은 조금 더 이런 진한 녹색, 어두운 색이 들어가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연두색이나 노란색이 섞인 밝은 나뭇잎이 되는 것을 표현해주면 좋아요. 햇빛을 많이 받는 위쪽이 밝고 여기 아래쪽 나뭇잎이 많이 모여서 그늘이 지는 아래쪽이 조금 더 어두운 녹색을 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잎사귀를 칠할 때도 색을 한 가지로만 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드시 한 두 가지 이상 섞어주면 예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잎사귀를 다 그려주기가 너무 힘들 때에는 자, 이렇게 일부 덩어리를 만들어서 칠해주고 살살 칠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잎사귀 하나 정도만 이렇게 표현해주면 금방 잎사귀가 이런 모양이구나 알 수 있는 나무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똑같이 자 플라타나스 나무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잎사귀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렸었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선생님이 나무 껍질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껍데기가 있는 것처럼 칠해 볼게요. 뿌리도 그리지 않았네요.
오늘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는 명암이나 이런 거는 조금 생략을 하고 나무의 색깔을 관찰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고 예쁘게 칠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무가 좀 더 입체감 있고 명암이 있는 이런 모습은 또 다른 시간에 설명해 줄게요. 나무를 다 칠했고요. 나뭇잎을 칠할 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칠하는 거 말고 이제 덩어리로 칠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나무를 이렇게 칠해주면 예쁠까요? 나뭇잎은 둥글둥글 칠해서 이런 덩어리감이 생기게 칠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윗부분은 좀 노란빛이 많이 도는 밝은 연두색을 표현해주면 좋고요. 이 덩어리와 덩어리가 만나는 곳은 이렇게 딱 선으로만 구분해주는 게 아니라 그림자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분해주면 어떨까요? 덩어리와 덩어리가 만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찍 그어주면 조금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여기도 동글동글 자연스럽게 하면서 다른 잎사귀들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면 선생님이 나뭇가지 안쪽에 닿는 곳은 좀 더 진한 색, 밖으로 갈수록 좀 더 흐린 색으로 해주고 있죠. 어때요? 이렇게 하면 우리 평소에 나무를 이렇게 그리고 해서 막 이렇게 칠한 것보다 동글동글 칠해주면 나무 전체에 동글동글한 잎사귀 덩어리도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자, 네, 친구들, 그 나무 칠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색 섞어서 칠하고 이렇게 덩어리를 나눠서 칠하고 또 잎사귀만 있는 나무에는 잎사귀만 칠하고 나무 껍질이 특징인 나무는 이런 질감을 표현해 주는 거 친구들도 따라해 보세요. 이것도 저번 시간에 그렸던 여러 형태의 나무들이죠. 색연필로 한번 칠하는 과정을 먼저 보여줄게요. 색연필도 마찬가지로 나무 기둥에서는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줄 수 있고요. 이번에는 이 두 가지 색 정도로 섞어서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나뭇잎에는 이런 색,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써볼까요? 평범한 나무를 칠해 볼게요. 색연필은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살살살살 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꽉 눌러서 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꽉 눌러서 칠하면 너무 힘들어서 색연필로 그림을 완성하기가 힘들어져요. 이렇게 너무 진하게 칠하면 색이 섞이기가 조금 힘들겠죠. 물론 이거는 나무 한 가지 색으로 칠해도 괜찮지만 좀 더 예쁘게 선생님은 두 가지 색으로 색칠을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나무가 이렇게 좀 둥근 덩어리처럼 조금 단순하게 표현된 나무죠. 부분은 조금 더 밝은 색.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칠해지더라고요. 선생님이 섞어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해줘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만 칠해줘도 한 가지 색으로 칠하거나 선생님이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물체의 형태와 상관없이 막 이렇게 칠한다든지 이렇게 칠하는 것보다는 동글동글 형태하고 어울리게 칠해주는 게 훨씬 예쁘게 칠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아이스크림처럼 생긴 이 나무는 가을 나무처럼 한번 붉은색이나 갈색을 이용해서 한번 칠해 볼게요. 자, 이렇게 울긋불긋 붉은 계열의 가을 나무를 색칠해 봤어요. 자, 이번에는 소나무를 한번 칠해 볼까요? 자, 소나무의 잎사귀 부분을 색칠해 줄 때에는 소나무는 보통 잎사귀 색깔이 뾰족뾰족한 이렇게 진한 색이기 때문에 이런 색들을 좀 번갈아 가면서 가득 메워주는 방법으로 색칠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다 뾰족뾰족하게 해주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요. 이렇게 다 칠하기가 좀 너무 오래 걸리거나 힘든 상황에서는 선생님이 잡아놓은 이 덩어리를 이렇게 살살살살 칠해줘요. 그 다음에 뾰족뾰족 이런 모양들을 반복해서 어떤 부분은 좀 검정색도 섞어주고 이렇게 진한 느낌이 들게끔 자, 이렇게 하면 꽉 메워서 소나무의 뾰족뾰족한 걸 다 안 그려줘도 소나무 느낌이 자연스럽게 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버드나무는 선생님이 수채화 물감으로 한번 칠해 볼게요. 자, 이런 수채화 팔레트 물 이제 붓을 준비하면 되는데요. 붓은 12호, 10호, 8호예요. 요 정도 크기면 되고요. 자, 버드나무 사진 한번 보실래요? 자, 선생님이 그린 게 좀 유령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버드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거는 초등 저학년부터 다 따라할 수 있는 수채화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색칠해 볼게요. 수채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 조절이에요. 지금 선생님 붓을 보세요. 자, 물이 뚝뚝 흐르거나 말라 비틀어져 있지 않고 자, 적당한 물이 있어야 돼요. 너무 많이 겹쳐서 종이가 막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겹치고 하다 보면 종이가 막 부슬부슬 일어나서 찢어지려고 그래요. 붓을 살살 대고 그리는 거예요. 자, 선생님 지금 같은 색깔로 마르고 또 다른 데 한번 하고 또 한번 겹쳐주고 지금 명암 같은 건 넣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겹쳐주는 횟수에 따라서 지금 똑같은 붓으로 하고 있고 선생님이 색깔도 바꾸지 않았는데 저 다 느낌이 달라지고 있죠. 자, 우리 친구들 버릇 중에 하나가 색깔을 크게 바꿀 것도 아니면서 물통에다 자꾸만 붓을 넣는 버릇이에요. 그거는 친구들이 100명이면 100명 모두 다 그래요. 자, 선생님 보세요. 처음에 물 한번 찍어서 물감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이 붓으로 하고 있죠. 자, 색을 많이 달라지게 할 게 아니면 물통에다가 붓을 넣지 않는 게 좋아요. 이렇게 겹치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나도록
물감과 물의 양을 잘 조절해 줘야 돼요. 푹 넣을 때는 갈색을 칠하다가 아예 노란색을 칠할 정도로 색이 확 달라질 때, 요럴 때만 바꿔주는 거예요. 선생님 물이 좀 필요해서 끝에만 물을 한 방울 묻혔어요. 좀 단순한 수채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 정도만 들어가도 그냥 막 비벼서 수채화를 한 것보다 훨씬 겹친 느낌을 잘 살릴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조금 더 진하게 고동색 물감을 조금 더 해줬어요. 그래서 나무의 어떤 무늬를 좀 더 진하게 해줄 때는 친구들이 생각한 것보다 물감을 훨씬 더 많이 해줘야 돼요. 아주 많이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고 물은 하나도 섞지 않아야 훨씬 진한 이런 느낌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수채화는 마르면 많이 밝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색할 정도로 진해도 괜찮아요. 여기 덩어리가 시작되는 부분, 그리고 중간중간 밝은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요 색으로, 그다음은 조금 진하게 색깔을 만들었죠. 조금 더 버드나무의 결을 더 표현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물감은 많이 2번, 3번, 4번 이 정도로 해주고 물은 한 방울 정도만 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요것만 잊지 않아도 정말 수채화 잘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버드나무도 끝내볼게요. 우리 이제 나무 조금 더 다양하게 그려보고 색칠도 조금 더 나무 모양에 어울리게 한번 해볼 수 있겠지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이렇게 나무 그리는 연습 선생님 영상 여러 번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도 예술적인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